안녕하세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성과 메서드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변수와 메서드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인스턴스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변수가 있죠. 인스턴스 메서드, 그리고 클래스 메서드, 정적 메서드 등도 있습니다. 이 각각은 어떻게 그 종류가 다르고 또 동작이 다른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인스턴스와 이 클래스 등을 한번 변수의 입장에서 구분을 해 보려고 해요. 변수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구체적인 동작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쓰임도 다를 텐데요. 인스턴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는 일단 선언 위치부터 다릅니다. 먼저 선언 위치는 인스턴스 변수의 경우 우리가 생성을 위한 init 함수 내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본문, 즉 특정 메서드 바깥에 그 변수의 선언을 하므로 이것을 클래스 변수라고 하죠.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스턴스화가 되고 나면, 즉 객체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 해당 인스턴스 단위로 단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클래스 변수의 경우에는 그 해당 클래스 타입의 모든 인스턴스에서 공유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수정을 할 땐 셀프 혹은 클래스명 등을 이용해서 그 소속을 밝혀주는데요. 셀프.점 변수명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값을 새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해당하는 객체에 대한 값이 수정되는 거죠. 클래스를 통한 클래스 변수의 수정은 클래스명, 물론 그 특정한 인스턴스 명으로도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만 권장되지 않죠. 클래스명을 통해서 그 해당 변수의 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자 하고 있습니다. 언제 쓰느냐 하면요. 인스턴스 변수는 각각의 인스턴스별로 단독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각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져야 하는 이런 데이터 등에 적용되죠. 특정 객체의 이름 혹은 잔액 뭐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모든 객체가 공통으로 쓰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자율이라거나 혹은 카운터처럼 그 개수를 세는 거 이런 것에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클래스 변수를 우리가 클래스명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또 인스턴스명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클래스 변수의 섀도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스턴스에서 클래스 변수랑 같은 이름으로 값을 할당하게 되면 클래스 변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만의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것. 이것을 섀도잉이라고 합니다. 자, 안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우리가 클래스 변수 섀도잉이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기본 구조를 한번 봅시다.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이름으로 0.02의 값을 갖는 클래스 변수가 있는 거죠. 이 클래스 변수인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이 클래스에 지금 딱 하나 존재하고 있는 공유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 추가로 이 init이라는 함수는 이 오너와 밸런스라는 두 개의 변수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뱅크 어카운트에 객체를 홍길동과 김철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각각 A1과 A2를 만드는 거죠. 자, 클래스 변수를 정상적으로 한번 변경해 보려면 이렇습니다. 뱅크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따라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수정하는 거죠. 조금 전에 0.0이었던 값을 0.03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면 클래스 원본이 바뀝니다. 그래서 A1 혹은 A2로 접근해서 봤을 때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모두 다 0.03이
보이게 됩니다. 출력해 보면 모두 0.03의 값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쉐도잉 함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스턴스에서 직접 값을 할당하는 거죠. 자, a1.interest 언더바 rate에 0.05라는 값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래스 변수의 값을 0.03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a1의 이 전용의 인스턴스 변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값이 0.05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그럼 출력을 해보면 A1의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출력하게 되면 0.5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A2를 따라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때는 0.03, 즉 클래스 변수의 값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물론 뱅크 어카운트라는 이 클래스명 자체를 따라서 우리가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출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원본인 클래스 변수, 그 내용이 변경 없이 출력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밑에 a1.dict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담아두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딕트를 이용하면 이 딕셔너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그 객체 안에 어떤 변수들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나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A1과 A2에 대해서 이 딕셔너리를 적용해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는 값을 한번 보자 했더니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A1은 오너가 홍길동, 그렇죠? 그다음 밸런스는 값을 안 넣었으니까 초기값 0, 그리고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0.05라는 값을 추가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줄이 요 내용이 요 줄에서 우리가 0.05라는 값을 할당한 그 결과인 거죠. 하지만 A2에 대해서 딕셔너리를 확인해 보면 오너엔 김철수, 그리고 밸런스에는 0이라는 값이 있고요. 추가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없는 거죠. 이 딕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자, 잠시만요. 네. 자, 딕트라는 건 이제 딕셔너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드는 건 이제 맨 처음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오너와 그 다음에 밸런스라는 건 이 셀프로 만든 인스턴스 변수예요. 그래서 이 기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에 이 두 개의 값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게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클래스 변수니까요. 물론 클래스에도 딕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딕트는 이 해당 그 객체, 요 인스턴스에 대한 딕셔너리고 이런 딕셔너리처럼 클래스에도 딕셔너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이름의 이 변수는 클래스 단위의 딕셔너리에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그 다음 인스턴스 단위의 딕셔너리에는 오너와 그 다음에 밸런스가 두 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A1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변수 선언과 함께 값이 할당이 돼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파이썬 언어에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변수를 미리 선언해야 쓸 수 있는 자바 같은 언어와 다르게 파이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값을 바로 변수에 대한 어떤 선언이 없이 값을 할당하는 것으로 그 변수 자체가 생성돼 버리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그 해당하는 그 변수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는 이 인스턴스 딕셔너리 안에는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없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하나 더 생기게 된 겁니다. 물론 A1에 대해서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파이썬에서 이 해당하는 값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클래스에도 이렇게 변수들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인스턴스에도 이렇게 변수가 모여 있는 딕셔너리가 각각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변수의 값을 보여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파이썬은 맨 처음에 해당하는 객체, 어떤 특정한 객체를 통해서 딕셔너리가 호출된 것이므로 이걸 클래스 단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객체 단위의 딕셔너리를 뒤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interest rate라는 변수가 딱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이건 객체 단위에 이 인스턴스 단위에 들어있는 interest rate의 값을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쉐도잉이 발생하게 돼요. 클래스 단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인스턴스 단위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개념이 조금 약간 다른 류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 상속을 통한 어떤 동적 할당의 개념하고도 좀 맞닿아 있기는 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제 이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딕셔너리를 쓰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하는 변수가 우리가 특정한 인스턴스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하는 동일한 이름의 이 변수를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거나 값을 수정하거나 하는 것이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이 딕셔너리라는 거 이거 자체는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디버깅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여기에 뭐 들었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요, 규칙을 한번 확인합니다. 클래스명 점 변수는 값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내가 명확하게 클래스에 들어있는 변수, 클래스 변수를 수정하거나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클래스 명점 변수의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객체를 통해서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겨버린다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것이 쉐도잉이었고요. 자, 그래서요, 이런 가변 기본값에 대한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변 기본값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쉐도잉과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함정이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변 기본값도 그렇고 쉐도잉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변수를 잘못 우리가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각각은 이제 발생 원인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요.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스턴스에서 동일한 이름의 변수에다 할당을 해버리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같은 경우에 A1에 들어있는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값만 달라졌습니다. 즉, 그러니까 A1과 A2가 각각이 접근해서 쓰는 게 독립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사본이 생겨버린 것 같은 이런 문제였죠. 그런데 가변 기본값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1에 있는 걸 뭘 했는데 A2에 있는 것도 연결돼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클래스 변수로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가변 객체를 선언하면 모든 인스턴스가 같은 객체를 공유합니다. 이때 심각한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면 student bed라는 이름의 클래스에서 클래스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리스트네요. 그리고 S1과 S2에서 이 객체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 그죠? 자, 그다음에 S1을 통해서 이 스코어스라는 이 리스트에 값을 하나 추가했어요. 뒤에. 그죠? 그럼 S2를 통해서 볼 때도 어떨까요? 예, 당연하지만 이 스코어스라는 이 리스트 객체가 지금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S2 입장에서도 값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S1도 S2도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 원본 값을 가진 스코어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자,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어, 객체를 생성할 때 인스턴스 변수로 특정한 리스트를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S1으로 객체를 만들고 S2를 통해서 또 객체를 만들 때 이때 각각의 이 스코어스가 별도의 각각의 리스트로 S1에서 접근하는 또 혹은 S2에서 접근하는 내용으로 별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를 클래스 변수로 사용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유된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변하는 객체가 항상 조금 이런 부분에서 주의할 것들인데요. 객체를 만드는 init 메서드 내부에서 해당하는 그 변수를 만들고 그다음 리스트가 되었든 뭐 이렇게 네, 그런 뭐 딕셔너리가 됐든 혹은 집합이 됐든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꼭 공유해서 문제가 되는 게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집합이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어,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등호에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이 등호가 가변 기본값에서는 등호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 그러니까 여기요, 요렇게 사용하는 부분요. 네. 그러니까 리스트의 내용을 그 내용 자체를 바꾸는 어펜드인 거죠. 리스트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호 할당을 통해야 우리가 왼쪽에 있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죠, 새로. 그런데 이렇게 어펜드 같은 뭐 물론 리스트는 딕셔너리나 집합에서 이렇게 메소드를 쓸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형태의 메소드를 이용하면 원본 값을 그대로 두고 그 원본 값에 어떻게 저떻게 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원본 값을 그냥 수정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쉐도잉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뭐 이거 반대의 개념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쉐도잉이 차라리 일어나 버리면 객체가 하나하나 별도로 쪼개지면서 각각의 별도로 인스턴스마다 만들어졌을 겁니다. 각각의 리스트가.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공유되어 있는 원본 리스트만 수정되는 형태여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리스트가 만들어질 때 각각의 객체에 따라서 리스트가 새로 할당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메서드예요. 파이썬 클래스 안에서 정의하는 메서드는 그 역할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눕니다.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하냐 이것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인스턴스 메서드, 그리고 클래스 메서드, 그리고 정적 메서드 등이 있습니다. 인스턴스 메서드에는 이 기본 데코레이터 자체가 없죠. 그냥 우리가 메서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클래스 메서드에는요, 우리가 클래스 메서드라고 이렇게 데코레이터를 지정해요. 또 정적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인스턴스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이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했으니 해당 인스턴스, 즉 그 인스턴스를 의미하는 셀프를 통해서
그 해당 인스턴스 변수 그리고 그 클래스 변수 모두에 접근 가능하기도 하죠. 또 클래스 메서드는 첫 번째 인자가 그 클래스 자체를 나타내는 CLS입니다. 클래스 변수 읽기, 쓰기, 그리고 대체, 생성자 패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밑에 조금 더 코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적 메서드가 있어요. 셀프도 없고요. CLS도 없어요. 그냥 클래스와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유틸리티 함수가 됩니다. 이런 내용. 자, 주요 용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객체 상태를 읽거나 변경하거나는 당연히 객체에 달려 있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쓰는 것이고요. 클래스 변수를 변경하거나 대체 생성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우리 클래스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틸리티 함수 혹은 검증을 위한 로직들 이런 것에서는요. 정적 메서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해서 인자를 전달받아서 이런 부분의 내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 중에 인스턴스 메서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클래스 안에서 데코레이터 없이 정의하는 일반적인 메서드입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많이 보았던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항상 셀프가 돼요. 그리고 이 셀프를 통해서 해당 인스턴스의 모든 속성에 접근하고 또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메서드에는 우리가 이렇게 셀프를 사용을 하는데요. 셀프가 없이 그러니까 이 obj.method의 형태로 호출을 하게 되면 파이썬 내부에서는 이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메서드 정의에 반드시 셀프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나 자신, 지금 현재 객체, 이 현재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참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뱅크 어카운트에 조금 전에 봤던 코드를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자,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0.02라는 값을 갖습니다. 클래스 변수죠. 모든 계좌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init 메서드를 보면 첫 번째 셀프, 그 다음 두 번째 오너, 어카운트 넘버, 그리고 밸런스 이렇게 했습니다. 밸런스에는 0이라는 값을 기본 값으로 할당했어요. 잔액을 따로 넣지 않으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0원이 된다는 거죠. 각각 인스턴스 변수 오너, 그 다음에 어카운트 넘버, 그리고 밸런스, 그리고 히스토리라는 리스트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생성하게 됩니다. 자, 클래스에서 여기 지금 히스토리라는 이 리스트를 클래스 변수로 쓰지 않고 그죠? 셀프에 있는 셀프를 통한 즉 객체를 만들 때 인스턴스 안에 여기에다 썼습니다. 가변 기본값 때문에 이렇게 한다. 자, 두 번째 메서드 한번 보겠습니다. 디파짓이라는 입금을 하는 메서드예요. 매개 변수를 보면 셀프와 어카운트 입금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입금액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어카운트 입력된 값을 밸런스에 누적시켜주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히스토리에다가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잔액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입금 그리고 어마운트 그리고 셀프.점 밸런스 이렇게요. 이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괄호가 하나 이렇게 소괄호가 묶여 있네요. 즉 튜플입니다. 거래 기록이라 이걸 종류와 어떤 금액과 그리고 잔액이라는 형태로 저장하는 이런 모양이네요. 자, 밑에 출력하는 부분도 한번 볼까요? F스트링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마운트에 대해서는 콤마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숫자에 천 단위의 쉼표를 붙이는 F스트링 문법이 되죠. 그래서 만약 뭐 10만이라면 100, 000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withdraw라는 출금하는 부분의 코드도 살펴볼까요? 매개 변수는 셀프와 어마운트입니다. 이때 어마운트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렇다면 출금액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예, 그리고 그 조건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해당은 답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잔액이 내가 출금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남아 있나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 밸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액 부족으로요. 또한 이때 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 그 범위에 든다라고 하면 밸런스의 값을 이제 차감해야겠죠. 차감하고 출금이 얼마다라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튜플로 해서 리스트의 제일 뒤에 추가를 합니다. 그렇죠? 검사를 두 단계로 하고 있어요. 어마운트가 0보다 작거나 같지 않냐.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입력을 미리 예,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마운트가 밸런스보다 크냐라고 묻는 요 부분도 그렇죠? 예, 한 번 더 거쳐서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잔액이 부족하다면 네, 그, 그 출금을 차단해야겠죠. 예, 둘 다 통과해야 출금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좌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apply interest가 있습니다. 이제 이자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셀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레스트에 인트형으로 형 변환을 한 셀프 밸런스 곱하기 그리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밸런스에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곱한 값을 인트형으로 해서 예, 이자의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메서드 디파짓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또 다른 메서드를 이렇게 요 메서드 디파짓을 호출하는 형태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도 해요. 자, 여기에는 일단 먼저 탐색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셀프.interest rate 요 부분요. 자, 셀프.interest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딕셔너리 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인스턴스 딕셔너리에 일단 이게 있나? 라고 확인을 해요. 그런데 보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요거는 그러니까 클래스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인스턴스 변수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셀프라는 건 인스턴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있나?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단계로 네, 클래스 단계로 이제 파이썬이 올라갑니다. 클래스 단계로 올라가서 거기에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것이 있는지 찾아요. 그래서 찾아서 있으면 있네요. 있으니까요. 0.02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인스턴스에 우리가 따로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값을 그러니까 등호를 통해서 설정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없잖아요. 인스턴스 딕셔너리 내에는. 그렇다면 클래스 변수에 있는 0.02를 가져다가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인스턴스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인스턴스에 들어있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우선해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쉐도잉이 또 그 부분의 문제 우리가 고려해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값을 인터레스트에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셀프 디파짓을 통해서 인터레스트 값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직접 잔액에다가 더하지 않고 저 위쪽에 있던 디파짓 메서드를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쪽에 디파짓 그 메서드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히스토리에다가 어펜드를 하면서 그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까지도 같이 네, 저장되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했던 유효성 검사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코드를 중복해서 작성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코드입니다. 자, 실행은 이렇습니다. 뱅크 어카운트의 홍길동과 110-001이라는 값을 가지고 호출했어요. 그러면서 그 값을 ACC에게 어카운트 ACC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객체가 만들어져서 일로 객체가 된다라는 거고요. 디파짓 하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인터레스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뱅크 어카운트에서 요 이름으로 홍길동가 110001을 가지고 생성하겠죠. 그리고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오너, 어카운트 넘버, 그리고 밸런스, 그러니까 각각 초기화가 되고 히스토리, 그러니까 그 리스트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각각 우리 이 두 번째 디파짓에 10만 네, 값을 넣었네요. 그럼 입금 처리하고요. 히스토리 남기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 인터레스트를 하게 되면 네, 가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자를 계산해 냅니다. 그런 후에 내부에서 다시 디파짓을 통해 호출을 통해서요. 코드 재사용을 통한 디파짓 처리가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성을 검사하고 심플하지만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어떤 기록을 하고 마지막 출력을 하는 이런 내용의 그 순서들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내용을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코드를 중복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등을 빠뜨리지 않는 이런 형태의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예, 클래스의 성능 설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클래스 메서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클래스 메서드는 말 그대로 클래스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첫 번째 인자가 클래스 자체가 돼요. 인스턴스 자체를 만들지 않아도 클래스 단위에서의 메서드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아도 호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용도는 이렇습니다. 클래스 변수를 관리할 수 있고요. 대체 생성자 역할 그리고 그 상태를 조회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코드를 한번 보면요.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또 자, 클래스 변수 또 만드네요. 인터레스트 레이트 0.02 그리고 토탈 어카운트 0. 아마도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모든 계좌가 그 공유하게 된 이자율이겠고요. 그다음에 어카운트는 여기 전체 이걸 통해서 이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계좌 수를 의미하겠습니다. 처음엔 0으로 시작하겠죠. 자, 그다음 이닛 생성자입니다. 매개 변수가 셀프 오너, 어카운트 넘버, 그리고 밸런스가 있어요.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이 생성자죠. 그래서 이 셀프는 이 만들어지는 객체 자신을 의미합니다. 뭐 여기에 예금주의 이름이나 혹은 뭐 계좌번호 그리고 초기 잔액 안 넣으면 0원으로요.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받아온 값들을 각각의 네, 셀프들의 즉 인스턴스 변수들의 할당에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클래스 메서드인데요. 클래스 메서드라는 어노테이션, 데코레이터, 데코레이터라고 해야죠. 데코레이터를 붙였어요. 클래스 메서드. 자, 여기 아래쪽에 이 메서드 set 언더바 인터레스트 언더바 레이트라는 이 메서드가 클래스 메서드입니다라고 파이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가 클래스 자신을 나타내는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뱅크 어카운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레이트는 이제 새로 설정할 어떤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if문을 통해서 어떤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레이트가 0 이상이면서 1 이하인가를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니까 100%를 넘거나 혹은 뭐 음수 이런 말이 안 되겠죠. 물론 100%도 그렇긴 합니다만 범위 어떤 특정한 범위를 정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러면 true가 될 테고 이 밑에 value 에러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러면 실행이 중단되겠죠. 근데 만약 이 범위 안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래줄로 내려오는데요. 자, 클래스 변수인 interest rate입니다. 이걸 새로운 값으로 지금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CLS는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 자체니까요. 여기에 CLS라고 적은 이 부분은 뱅크 어카운트 점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레이트라고 한 것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출력문이 있어요.
프린트에서는 이 전체 이자율을 변경이라고 이런 내용으로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100을 곱해서 퍼센트 형태로 출력하는 F스트링 문법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0.035가 계산됐다면 3.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밑에는 이제 또 다른 클래스 메서드가 있습니다. get total account, 그러니까 계좌 수를 조회하는 이런 메서드네요. 네, 셀프 없어요. 셀프 없이 이거 호출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return cls.total account 이렇게요. 그죠? 그럼 이 클래스 변수인 total account를 반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계좌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 from underbar string이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대체 생성자 역할을 합니다. 자, 위에다 클래스 메서드라고 적었잖아요. 그죠? 문자열 하나를 데이터 언더바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이 문자열 하나를 받아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대체 생성자입니다. 자, 값을 문자열이 주르륵 하고 입력됐을 거예요. 예를 들면 홍길동에 뭐 110-001에 뭐 5만 이런 형태로요. 그럼 문자열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쪼개서 세 변수에다가 나눠 담습니다. 오너, 어카운트 넘버, 밸런스. 이때 데이터 스트링에 있는 걸 스플릿이라는 이 메서드를 이용하고요. 이때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세요.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러면 오너와 어카운트 넘버와 밸런스의 각각의 값이 쪼개져서 한 번에 담기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리턴문이 있어요. 리턴문에서는 이 세 값을 각각 이제 좀 정리를 해요. 앞뒤에 공백이 있으면 없애는 거죠. 그런 후에 또 밸런스도 마찬가지 문자열 5만 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걸 인트형으로 숫자로 또 변경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리턴을 해주는데 그냥 리턴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 게 아니라 CLS 안에 매개 변수의 형태로 이렇게 값이 담겨 있죠. 그죠? 그러니까 CLS라는 이 생성자의 모양으로 이제 호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를 호출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CLS 대신에 뱅크 어카운트와 같다고 했죠. 그럼 여기 뱅크 어카운트가 적혀 있고 매개 변수가 이렇게 들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객체 만들 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즉 CLS를 이렇게 하는 이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init이라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객체를 결국 종국에 리턴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info 메서드는요. 이 객체에 들어있는 예금주, 그렇죠. 그 다음에 잔액, 계좌번호, 그리고 마지막 잔액까지 뭐 숫자에 천 단위 쉼표를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실행 부분을 볼까요? 실행 부분에서는요. 뱅크 어카운트 set interest rate 0.035 이렇게 했어요. 어떤 특정한 인스턴스 없이 클래스에서 직접 바로 호출하게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존에 우리가 초기화할 때 맨 처음 클래스에서 만들 때 0.02의 값을 가지고 있던 걸 0.035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1 뱅크 어카운트에 홍길동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객체를 만들어요. 이때 이닛이 호출된다는 걸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오너에는 홍길동, 어카운트 넘버에는 110 어쩌고, 그다음 밸런스에는 5만이 저장됩니다. 물론 토탈 어카운트라는 거가 있었죠. 그게 객체 만들어진 그 값은 0에서 이제 1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from string 김철수 어쩌고 3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 문자열이 파싱이 일어나는데 뱅크 어카운트라는 거에 김철수 110 3만을 가지고 호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을 통해서 토탈 어카운트는 또 이제 변경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인포를 통해서 A1과 A2를 출력했어요. 그러면 홍길동과 김철수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프린트 합니다. get total account까지. 그러면 이제 두 번 만들어졌으니까요. 2로 변경된 값이 출력되겠습니다. 자, 이 대체 생성자 패턴은 기본 init 이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트 타임에 있는 from ISO format 이라는 이런 메서드, 혹은 from key 딕셔너리에서 또 from key 이런 형태처럼요. 그러니까 파이썬에 있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에서도 저런 클래스 메서드를 대체 생성자의 형태로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정적 메서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적 메서드는요, 스태틱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입니다. 그리고 얘는 셀프 혹은 CLS 이런 거 전달받지 않습니다. 클래스와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인스턴스나 클래스 데이터에는 직접 접근할 필요가 없는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한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그 기능이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나 혹은 클래스 변수를 특별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독으로 동작하고 있는 이런 메서드, 이런 걸 우리는 정적 메서드로 만든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따로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따로 분리하지 않고 클래스 안에다 두면 연관성, 관련성을 명확하게 해서요. 그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의 내용을 이용하진 않지만 클래스에서 사용할 것들에 대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코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뱅크 어카운트라는 이름이고요. 인터레스트 레이트와 토탈 어카운트를 갖는 건 동일하죠. 네, 정적 메서드는 요 변수들에 접근하지 않아요. 접근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이닛인데요. 이 이닛에는 셀프 오너 어카운트 넘버 밸런스를 넣죠. 그래서 생성자입니다. 이전 좀 전에 봤던 코드와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메서드가 나옵니다. validate amount라는 이름의 메서드인데 금액의 어떤 뭐 유효성을 검사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메서드는 일단 여기 위에 데코레이터 스태틱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파이썬한테 이거 정적 메서드예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 보세요. amount만 있어요. 셀프도 없고 뭐 CLS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그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클래스 안에 들어있기는 하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 함수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일반 함수 말이죠. 네. 안에 내용을 볼까요? if, not, is instance, 그리고 amount, int, float 이렇게 했어요. is instance, amount, int, float. 이건 이제 이 amount가 정수냐 혹은 실수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한 번에 물을 수 있습니다. 정수 또는 실수냐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면 얘는 이제 false를 발생시키죠. 오류 메시지 이제 not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not이 되면 not false 뭐 이렇게 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참이 되겠죠? 참이 돼서 리턴합니다. false 값을 리턴해 주면서 동시에 금액은 숫자여야 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이걸 튜플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반환합니다. 이 false와 오류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뭐 여기 통과했어요. 그런 다음도 한번 볼까요? 금액이 0보다 작거나 같으냐. 만약에 그렇다 라고 하면 false와 함께 금액은 0보다 커야 된다. 0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요 이렇게 했어요. 10 언더바 000 언더바 000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그냥
이 단위가 얼마입니까? 1000만? 예. 이건 그냥 1000만으로 1,000,000 이라고 쓴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숫자 사이에 언더바를 넣으면 그냥 이건 그 숫자를 잘 읽기 위한, 그러니까 가독성을 위한 구독 그런 구분자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요 코드는 뭡니까? 1000만 이상이면 차단하는 거네요. 그죠? 예. 1000만 이상 안 받아줘.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1의 한도는 1000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만약 그거보다 더 넣으려고 했어요? 안 돼. 이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그 검사를 모두 다 통과하면 트루 메시지와 함께 유효한 금액입니다. 라고 반환을 받는 이런 코드라는 거죠. 일반 함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스태틱 메서드도 보겠습니다. 포맷 어카운트 넘버라는 이름의 메서드예요. 계좌번호의 포맷을 반환하는, 그러니까 변환해 주는 그런 메서드인데요. 예, 형식이 각각 제각각일 거예요. 그런 값을 받았어요. 그런 문자열을 받았고 셀프도 없고 CLS도 없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디지트에 이 받은 값을 리플레이스 합니다. 일단 빼기는 전부 다 없애요. 그죠? 그런 후에 만약에 뭐 중간에 뭐뭐뭐 다시 우리 계좌번호 불러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 다 제거한다. 그런 후에 또 if문에서는 이번에는 길이를 확인하나요? 12자리가 아니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계좌번호는 12자리여야 합니다. 물론 요즘 계좌번호가 다 12자리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계좌번호를 지금 검증하는 내용이 그냥 포함됐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요. 만약에 12자리짜리가 필요한데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 이제 검사를 해서요. 만약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제 리턴 해줍니다. 리턴할 때 이 구간을 한번 보시죠. 예.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일 처음부터 3, 즉 2번까지 그 다음에 3부터 6번까지 그리고 7부터 나머지까지 각각을 슬라이싱을 해서 거기에 그 끄는 단위로 세 구간으로 나눠서 다시 하이픈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픈이 잘못 붙었다면 이렇게 새로 붙여주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2자리 받았고 이걸 이렇게 끊었으니까 처음에는 3개,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4자리 빼기, 그 다음에 뒤에 5자리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자 소득세를 계산하는 calculate tax입니다. 이자 금액을 받아요. 셀프 없고 CLS 없는 거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 텍스 레이트를 0.154로 그냥 다 고정시켰네요.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만 이러면 곱하기를 하면 계산된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디파짓입니다. 정적 메서드는 인스턴스에서도 호출 가능. 그러니까 정적 메서드를 지금 인스턴스 메서드 안에서 호출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거 내용을 보면 디파짓이라는 건 그냥 일반 메서드예요. 그 안에 뭐 내용은 밸리드와 메시지 이렇게 해서 뱅크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 어마운트 값을 넘겨받은 걸 이렇게 넘겨받은 밸리데이터 어마운트에서 넘겨받은 건 요거 튜플이었죠. 그죠? 그러면 그 튜플에 들어온 값을요. 앞부분에 뭐 true나 false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1의 한도는 뭐 얼마입니다. 혹은 뭐 혹은 금액은 뭐 0보다 커야 합니다. 혹은 숫자여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같이 들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쪼개서 하나는 밸리드,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메시지 이렇게 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밸리드가 참이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유효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를 출력 경고 메시지로 출력을 해준다. 그리고 끝내는 거죠. 리턴 해요. 잔액 변경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게 정상으로 밸리드가 거짓이 아니면 즉 참이면 그죠. 그러면 이때는 셀프.balance에 누적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를 통과했으니 그때 잔액을 이때 돼서야 잔액을 더하고 그다음 아래쪽에서 이렇게 출력을 그 내용을 출력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실행되는 내용 실행시키는 부분요. 볼까요? 먼저 뱅크 어카운트 밸리데이트 어마운트 5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효한 금액이니까 유효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밑에 출력하는 게 있는데요. 뱅크 어카운트 포맷 어카운트 넘버에 쭈루룩 이런 숫자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요걸 3개, 4개 이렇게 해서 끊어서 중간에 발을 붙여주죠. 네. 그렇게 해서 출력되면 요런 형태. 또한 밑에 만이라는 값이었어요. 그러면 만이라는 값을 가지고 텍스를 호출하게 되면 거기에 1. 아까 곱하는 값이 얼마였죠? 0.154 그러니 1540이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정적 메서드는요.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셨는데요. 어떤 그 객체 데이터에 해당하는 셀프 혹은 클래스 데이터에 해당하는 CLS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어떤 입력값만 가지고 결과를 내는 그런 좀 뭐 단순한 혹은 순수한 형태의 계산 혹은 검증 이런 로직이라면 그러면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서 쓸만한 거죠. 입력 여기도 그러니까 입력값만으로 결과를 결정된다. 순수 함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입력값만으로 어떤 다른 참조 없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와 개념적으로는 관련이 있지만 인스턴스 상태 자체에는 무관한 이런 것들에 우리 정적 메서드를 사용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